댓글에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고 요 일일 정보를 이제 쓰는 이 양식도 제가 구글 폼을 달아 놓을 테니까요. 요 양식을 가져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꼭 여기 파일에 가셔가지고 사본 만들기 버튼을 누르셔서 가져가세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수정하시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써 보시면서 채팅방에서 질문하시면은 전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이제 그 간단한 버전을 익숙하게 하시거나 익숙치 않더라도 그걸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시고 오늘 배우는 일일 정보를 어렵더라도 제가 여러 번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려운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어려울 뿐이다. 왜?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공부하면 돼요. 만약에 안 익숙해요? 그럼 익숙해질 때까지 자주 하면 돼요. 그쵸?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쉬워져. 이 세상에 어렵다라는 것들 중에서 불가능한 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왜 그래요? 의미 자체가 어렵다라는 말은 불가능하다라는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쵸? 단지 그 어떤 것을 하거나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어떤 무언가가 있을 뿐이죠. 그 무언가는 뭐예요? 시간, 노하우가 적응되는 거, 경험, 지식, 실력. 그쵸? 전부 다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노력하면은 키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들도 집중하셔서 좀 적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복잡 버전에 대한 일일 정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틀려요. 자, 요 버전은요 4월 5월이 있잖아요. 그쵸? 삭제 좀 할게요. 하지 말자. 자, 여기 보시면 4월 5월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 달이 2월 달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샘플이라는 곳에 마우스를 대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복사 버튼을 누르세요. 네. 그러면 샘플의 4번이라 나오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제 2월달 쓰면 되고요. 자, 2월달 열심히 해외 구매 대행 발주도 하고 이제 사용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달에 오겠죠? 그럼 다음 달 3월 1일 이렇게 하면 돼요. 3월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2월달 다음으로 이렇게 놓으면 갖다 놓으면 되겠죠? 네. 요렇게 요거는 미리 1월, 2월, 3월, 4월, 5월이 이렇게 적혀져 탭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달이 되면은 그때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2월달이죠. 자, 주문자 어떻게 하면 돼요? 주문 날짜를 2월 15일 적으면 자동으로 뜨죠? 이렇게 해서 2월 15일 이날은 또 뭐예요? 2월 16일 날 또 주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날짜는 우리가 비워놓는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이 주문은 어떻게 한 번에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부터 여기 정상 금액까지는 이제 샵마인에서 다 다운로드가 되죠? 정상 금액은 샵마인에서 그냥 다 긁어 오세요. 여기서 합산해봐야 샵마인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것을 다 계산을 때렸는데 정상 금액까지도 다 가져와 주세요. 일단 지금은 여기 없으니까 제가 일단 이미지로 뺄게요. 고객이 결제한 금액 빼기 마켓 수수료. 요거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어차피 샵마인에서 붙여넣기 하면서 여기까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샵마인으로 자동으로 일정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요 복잡한 버전은 뭔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수도 있으니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간단 버전이랑 비교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켜볼까요? 잠깐만요. 간단 버전 한번 켜볼게요. 간단 버전. 간단 버전은 정상 금액이 V에 있었죠? 복잡 버전은 정상 금액이 W에 있어요. 하나가 더 생겼네요. 뭐죠 그게? 샵마인에서 상품 결제 금액, 배송비 요거는 합산으로 가져오시고 요거는 정상 금액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샵마인을 하면요 그 각 팔리는 카테고리마다 수수료율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샵마인에서 주문을 이제 받고 주문서를 다운로드 받고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첫 번째 순서는 요거 주문 일자 내가 발주서를 다운로드 받고 그날 바로 주문을 넣겠죠 타워바오에. 그러면은 내가 주문 넣은 날짜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가 자동으로 요 날짜를 인식해서 옵니다. 자 요거는 왜 였다가 적어 놓는 것이냐면은 요거는 카드 결제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은 주문 발주서를 다운로드 받은 날 이제 그대로 우리가 결제를 보통은 하는데 바쁜다든지 1인 기업이니까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놓치거나 결제를 다음 달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문은 15일 날 다운로드 받았지만 입력은 했지만 결제는 16일 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럴 때에만 요것만 바꾸면 됩니다. 요것만 그때
내가 만약에 결제를 미뤘다 그러면 이때 요거를 2월 16일 네, 이렇게 그 날만 밀린 날에만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웬만하면 그날 다 처리를 할 거니까 그대로 냅두시고, 자 그대로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그리고 여기 맨 앞에 여기 비워 놓으세요. 여기 맨 앞에는 자동으로 여기 오른쪽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은 그 다음번에 숫자가, 아니 이쪽인가? 네, 여기에 이 부분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은 자동으로 맨 왼쪽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도록 이렇게 수식을 걸어 놨습니다. 여긴 비워 놓으시고 샵마인을 통해서 세팅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바오에서 물건을 결제를 하겠죠. 그러면은 결제를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신청서에 그 해외 오더 넘버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네, 여기에는 타오바오 오더 넘버를 붙여넣기 해주세요. 결제한 금액이 있겠죠, 여러분. 금액을 각자 이렇게 여러분 적어줘야겠죠. 네, 여기는 결제한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결제한 금액을 넣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카드는 뭐예요? 결제할 때 쓴 카드, 그쵸? 네, 카드를 써야 됩니다. 카드를 여기다가 우리가 왜 적어 넣어요? 해외 구매 일행할 때 쓰는 카드는 사실은 좀 뭐라 그러죠? 여유라고 해야 되나? 가 좀 남는다라고 하면은 한 개의 카드로만 쓰는 게 확실히 관리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좋긴 하죠, 당연히. 근데 어쩔 수 없으면은 이제 여러 개의 카드를 쓰는 것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하나의 카드 한도를 최대한 쭉 늘려서 한 2개에서 맥시멈 3개 내지의 카드로만 쓰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왜냐면 카드를 여러 개 쓴다라는 건 지금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업 운영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카드를 너무 많이 돌려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드를 이렇게 적어 넣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우리가 카드사에서 그 정보를 요청해가지고 팩스로 받잖아요, 부가세 신고 자료로. 그때 그 환차 나온 그 금액을 그대로 빼서 환차익과 환차손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2개가 있죠.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500위안이면 여기도 500위안이잖아요. 근데 왜 500위안이 아니냐면은 여기에 수량을 인식합니다. 수량 보시면 여기 수량 있죠. 수량이 2개니까 여기 원가에 이제 2배가 여기로 간 거고요. 여기는 수량이 3개니까 여기는 원가에 이제 3배가 여기 입력이 된 겁니다. 단순히 3배가 아니라 조금 더 붙었죠. 이건 뭐냐면 카드 수수료 3%가 추가돼서 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해외 결제할 때는 3% 카드 수수료가 들잖아요. 예, 그거까지 계산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직까지 원화로 총 얼마인지 안 나왔죠. 환율을 적어 넣어야 되는데 환율은 오른쪽이 없어요. 요 일정부에서 환율을 어디다가 적어 넣으셔야 되냐면은 여기 앞에 손익 대차 대조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날짜가 2월 15일로 했죠. 자 그러면 자 한번 가봅시다. 환율. 자 여기서 환율 여기 있다. 일별 환율조에 들어갈게요. 그 다음 15일이죠. 네, 여기 지금 미국 달러 있죠. 제가 어디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기준 환율 요거 하나로 그냥 정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요거 복사해서 자 여기 손익대차 대조표 들어가셔서 오늘 날짜 있죠. 2월 15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2월 15일에 이쪽 부분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 환율 여기 보시면 185.09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2월 15일이죠, 그쵸? 2월 15일 환율을 적은 날짜에 해당되는 데이터들 어디까지죠? 여기까지죠. 여기 아래는 16일이죠. 네, 여기까지 자동으로 이제 환율이 적용된 이제 원화 계산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일 환율을 한번 적어볼게요. 임시로. 자 내일이 돼서 내일 발주를 하기 위해서 내일 환율을 적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내일 환율도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보려면 요거 정산이랑 여기 손익대차 대조표를 봐야 되는, 지금 금액이 안 뜨죠. 왜 그러냐면 요 데이터랑 요 데이터는 여기 맨 앞에 요 데이터를 보고 인식해서 이제 정보가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2월 달이죠. 그러면은 2월 달에 입력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여기에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그 세팅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는을 누르신 다음에 정확히는 1월 달부터 쭉
누적으로 쌓여 있어야 되겠죠. 지금 1월달을 패스했으니까 2월달로 하는 거예요. 자, 2월달에 이 부분 A 두 번째 데이터가 똑같이 입력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2월 느낌표 A2라고 적으면 요 데이터,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컨트롤 C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아래 누르면 그 끝으로 갑니다. 컨트롤 누르고 위에 누르면 위 끝으로 갑니다.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 끝으로 갑니다. 컨트롤 누르고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 끝으로 갑니다. 단축키를 알려드리는 김에 상품명을 우리가 소싱할 때도 우리가 어떤 반자동이나 업로드 프로그램 솔루션을 통해서 쓰잖아요. 그때 만약에 잘 나가는 접이식 휴대용 캠핑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자, 그리고 이것도 엑셀에서 F2 버튼을 누르면 굳이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지 않고 이 데이터를 이제 편집할 수 있게끔 클릭이 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컨트롤 누르고 왼쪽 누르면은 띄어쓰기를 기반으로 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위 아래 누르면은 맨 앞에 맨 끝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빠른 키워드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죠.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C 하고 이제 컨트롤 Shift 맨 오른쪽 컨트롤 V. 자, 그럼 한 줄 전부 다 가져오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컨트롤 V. 자, 이러면은 2월 달에 1000개에 해당하는 데이터까지는 전부 다 여기서 가져오겠죠. 됐죠? 그래서 내가 꾸준하게 2월 31일까지 잘 쓰고 있다가, 자, 3월 1일달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만약에 여기가 2월 30일이에요. 자, 그럼 여기부터는 뭐예요? 3월 달이겠죠?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는 하고 3월 느낌표 A2. 자, 3월 느낌표 하면요, 3월 탭에 이동한다는 뜻이고요. A2는 A의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3월 달에 데이터가 적용되게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이제 요 수식을 걸어 놓으시고 하면 3월 달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거밖에 안 뜨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 3월 달에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좀 몇 개를 이 정도 입력하면 여기 자동으로 여기 보시면은 뜨죠. 이렇게. 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달에 1월 1일에 2월 1일에 3월 1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주문이 너무 많아서 이게 1000개 꽉 찼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하단에 1000개 추가 누르셔가지고 다시 이 데이터를 복사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앞에 데이터를 입력하니까 여기 손익 데이터 대조표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죠, 자동으로. 그래서 결제 금액과 고객이 얼마 배송비를 결제했는지, 정상 예정 금액은 얼마인지 볼 수가 있고요. 반품비까지 이제 체크가 가능한데, 이건 뭐냐면 만약 우리가 반품을 진행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반품을 진행했고 실제로 우리가 정산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반품 완료 처리를 해버리면 요 매출 금액이 반품으로 잡힙니다. 어떻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 잡힙니다. 잡혔죠? 네. 손망실 처리라고 했어요. 손망실이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하다가 피해를 봤다. 네, 손해를 봤다. 부가세 신고하실 때 전부 다 신고가 가능해요. 그때 손망실을 넣어서 우리가 실제 순수익이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적다라고 신고하기 위해서 요거를 적어 넣은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요 금액을 넣고 반품이 일어나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우리 경우는 한 가지죠. 반품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쿠팡 확인 요청을 통해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고객님 주거나, 그쵸? 저는 그냥 고객님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손해보는 금액으로 끝나죠, 저는.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할 때는요, 여기에 있는 금액 있죠? 결제 금액. 예, 요거랑 요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정상 확정 금액이 있는데 수익금이 여기에 뜨긴 뜨는데 요거는 정확하진 않고요. 정확히는 여기 있죠, 여기에 수익금 있죠, 여기. 요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정확하고요. 여기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익은 부가세를 사실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좀 알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수익금은 요거다. 단 여기 있는 수익 금액은 부가세를 아직 내지 않은 금액이다 라고 보시고 계산하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배대지에 트래킹 넘버가 언제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배대지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배대지에 제출을 하면은 그때 나오죠. 바로 여기다가
트래킹 넘버를 1일 정보에 다 써줘야 돼요. 그쵸? 네, 우리가 고객님의 주문을 발주를 하고 그 타워 판매자가 물건을 우리 배대지에 보내면 그때 트래킹 넘버가 나오죠. 트래킹 넘버를 어디다가 적어야 돼? 우리가 배대지에다가 트래킹 넘버 없이 신청을 했던 배대지에다가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입력을 하고 나서 입력했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입고 대기라고. 근데 가끔 이제 판매자가 보내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대기. 트래킹 넘버가 안 오면은 이틀 정도 기다려도 안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판매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너 이거 지금 왜 안 보내고 있어?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때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판매자 문의 1차 라고 적으신 다음에 그 날짜 여러분 적으세요. 2월 15일 2월 15일 그리고 패스 끝. 판매자한테 문의해놓고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패스 일 한 거예요. 다음날 2월 16일에 확인하세요. 판매자 문의 2차 적어놓고 금요일 저녁 보낸다고 함. 패스. 여러분 끝나요. 끝나. 그리고 세 번째 날 와가지고 얘가 잘 입력했으면은 그냥 보냄이라고 치고 확인 요청 지우고 다시 입고 대기 좀 되겠죠? 왜? 번호가 나왔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일처리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서식에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서 텍스트가 똑같을 때 정확히 일치함 누른 다음에 값이 확인 요청 이라고 해놓고 글자는 빨간 색깔, 색깔은 노란 색깔. 이렇게 저는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요거는 확인해야 되는 거네 라고 알 수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해결됐어요? 끝나면 어떻게 다시 또 이렇게 입고대기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쭉 보다가 배대지 상태를 확인해요. 그러다가 이게 출고가 됐네? 출고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출고. 네, 이렇게 출고로 바꿉니다. 그리고 배송 완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통관 완료죠. 네,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 저는 이제 배대지에서 끝났다고 하면 통관 완료라고 하고요. 마켓에서 정산이 될 수 있게끔 배송이 끝났다라고 처리가 되면 그때서 저는 배송 완료라고 처리를 하긴 합니다. 요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도 좀 작업할 때 좀 이해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규칙을 또 여기다가 하나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배송 완료를 좀 체크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누르고 저는 복사 누릅니다. 추가 이러고 출고 배송 완료라고 되면은 글자는 검은 색깔로 하고 이건 이렇게 이런 색깔 완료됐다 색깔이다. 아니면은 좀 눈이 안 아프게 하려면은 좀 뭐 이런 색깔. 네, 이렇게 이 표식이 잘 끝났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는요. 판매자가 양아치라서 물건을 다른 판매자에게 우리가 재구매를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이거를 체크해 놓는 거예요. 환불 신청을 해놨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환불 신청 이러고 재주문 이런 식으로 체크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해요? 확인 요청. 이거는 내가 무슨 작업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면은 무조건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음날 와가지고 이걸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걸 안 해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까먹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붙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비고에도 어떻게 써놔요? 판매자 환불 요청 그리고 재주문함 가로 열고 타 판매자 이런 식으로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 적어 놓고 항상 네, 날짜가 중요해요. 내가 언제 했는지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일 처리하시면요 까먹지 않고 모든 일을 100% 완료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통관 번호는 뭐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런 전략을 쓸 때가 있어요. 무슨 전략이냐면 저는 G마켓 옥션은 일반 셀러로 가입한 다음에 템플릿만 해외 배송으로 바꿔서 11번가도 글로벌 셀러로 가입을 하지만 템플릿은 국내 셀러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겪어요? 고객들이 주문을 한 다음에 통관 고유 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객분들에게 통관 고유 번호를 물어봐야 되죠. 저는 이렇게 이런 메모를 저는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통관 고유 번호 템플릿을 이렇게 메모로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문자로 보내면 돼요. 알리고라는 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에 복사 붙여넣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쵸? 알리고라는 어플이 있어요. 알리고라는 문자 어플을 통해서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통관 고유 번호가 있겠죠? P 이렇게 있다가 G마켓 주문권 쭉 없고, 그쵸? 있다가 쭉 있다가 또 실명과 좀 없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요거 통관 고유번호가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통관 고유번호를. 그럴 때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통관 안내시 수취인 연락처 요 탭에다가 는을 붙인 다음에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이렇게. 저는 마우스 안 씁니다. 앞으로 가서 고객의 수취인 연락처에다가 엔터를 여러분 누릅니다. 이렇게 엔터.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고객님의 연락처 요것만 복사해서 우리 문자 연동 알리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보내기를 여러분 누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 보냈다 1차 안내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1차 보냈으면은 됐죠? 이 발송 날짜는 뭐냐면 문자 발송 날짜예요. 2월 15일이죠? 이렇게 해놓고 다음날 또 업무할 거 아니에요. 그쵸? 다음날에 답장이 왔는지 내 업무 시간에 한번 딱 확인하는 거예요. 몇 번? 한 번만 확인해가지고 답장이 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P 답장원 통관 그 번호를 누릅니다. 근데 여기 두 개가 답장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번 또 보내요. 근데 멘트는 바뀌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내냐면은 자, 두 번째 멘트는 마지막 안내라 우리가 세 번까지 하면 여러분 좀 너무 많아요. 두 번까지만 한 번 더 2차 안내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 2차 안내를 받고도 통관 고유 번호를 주지 않으시면은 앞으로는 제 안내가 나가지 않고 마켓으로 문의를 바라며 이 이후에 생기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친절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요. 어느 정도 마켓이랑 우리가 협상이 가능해요. 다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도 있죠. 문자를 보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결국 끝까지 가면 우리가 지기는 해요. 다만 마켓의 상담사와는 말이 통하게 되고 이렇게 안내했으니까 마켓 입장에서 우리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쿠팡을 빼고. 쿠팡은 안 돼요. 어쨌든 결국에는 끝까지 법적으로 가면은 어쨌든 그리고 마켓도 이제 끝까지 몰리면은 마켓을 못 이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말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2차 안내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2차 안내는 어떻게? 앞으로 안 나가고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는다 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다음날 또 확인을 해요. 이건 어떻게 1월 16일이죠. 1월 16일. 자, 2월 17일 날이 왔어요. 자, 2차하고. 자, 2월 17일 날이 됐는데도 답장이 안 왔다. 그러면은 고객한테 물어보지 말고 바로 어떻게 한다? 바로 강제라는 걸 합니다. 강제가 뭐냐면 바로 배송 완료를 강제 완료는 사업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강제 완료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두 차례 이상이나 고객에게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오지 않으면은 저번 달에 배송 완료가 된 송장 번호를 이 해당 주문건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켓 측에서는 배송 완료가 된 것으로 인식을 하겠죠? 네, 배송 완료가 된 것으로 인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다음날 정산이 되겠죠. 근데 왜 바로 다음날 정산이 돼요? 우리가 선정산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공중에 붕 떠다니는 금액이 단 하나도 없게 돼요. 그쵸? 이거를 강제 완료시키지 않고 계속 냅두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쌓여서 우리가 정산 받지 못하는 공중에 붕 뜬 유보금으로 쭉 남아있겠대요. 사업 매출이 거의 한 8천 정도 여러분 넘어가면요. 이렇게 묶여있는 돈만 1,000만 원이 여러분 넘어가요. 1,000만 원 묶일 거예요. 아니죠. 공중에 붕 뜬 금액이 쌓이면 그게 다 우리 사업에 타격으로 와요. 그쵸? 저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한다? 강제 완료를 시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제 완료를 하시면요.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배송 완료가 되어 있는데 문 앞에 물건이 없어요. 첫 번째. 그런데 좋은 반응과 또는 약간 좀 따지는 반응으로 두 번째는 해당 물건이 배송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물건이 다른 데로 잘못 갔어요. 당연하죠. 다른 배송 완료된 것들을 넣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고객이면 뭐예요? 조금 스마트하신 분이시죠? 직접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까지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그냥 물어보는 반응이 있고 따지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어쨌든 잘 물어보든 따지든 반응이든 우리가 응대하는 방향은 똑같아요. 어쨌든 해당 주문건은 고객님께서 주문을 하시고 저희가 여러 차례 정보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께서 불응하셔서 현재도 지금 우리 창고에서 창고 보관료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통관 고유 부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추가 창고 보관료 청구 없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시면 고객의 반응은 10명 중에 7명은 어이쿠아 그렇구나 빠르게 통관 고유 번호를 알아봐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당연히 3명의 어떤 이제 좀 거부 반응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자, 그런 분들은 보통 반응 어떻게 하냐면 그럼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럴 때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싸우는 것밖에 더 안 돼요. 어떻게 하냐, 그러시면 해당 물건이 이미 출고가 되어 있고 사전에 공지와 안내가 되어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현지 반품 배송비 또는 국내 도착 반품 배송비 6만 원을 이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회신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꾸로 고객이 웬만해서는 아니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하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것도 30명 중에 한 3명은 또 이것마저도 그런 게 어딨냐고 꼭 따지겠죠. 그럴 때는 그냥 보내주세요. 자, 우리는 최고의 방어벽을 세워놓고 일단 방어벽을 세워놓고 응대를 할 뿐이지 이걸 끝까지 뭐라 그러죠?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시간이 1시간이 10시간 되고 10시간이 100시간이 되고 100시간이 1000시간이 되죠. 1000시간이면 뭐예요? 1000시간이면 내가 소싱을 몇천 개, 몇만 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걸 통해 광고도 태우고 공부도 하고 수익도 몇천만 원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높은 시간이죠. 아니 많은 시간이죠. 그쵸? 그 시간을 날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 사업을 하기로 시작한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일, 시간 관리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 돈이에요. 직장인은 아무리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돈이 안 돼요. 하지만 사업가는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그거는 돈과 치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함부로 쓰기란 너무 아까워요. 그쵸? 예, 그래서 최고의 방어벽을 우리가 세워놓긴 했지만 이거를 집착하지는 말자. 네, 그래서 이렇게 강제 완료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끝났죠? 자, 그러면은 통관 번호가 끝났죠? 자, 그리고 여기 배대지 변경 여부가 있잖아요. 요거는 통관 이제 고유 번호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배대지에서 출고를 해봤자 어차피 막히고 우리한테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출고가 안 되게 우리가 설정을 해 놓을 거 아니에요. 또 해야 되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출고 보류 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냥 예. 출고 보류 해 놓으세요. 이렇게 출고 보류를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렇게 출고 보류 해 놓으시고 고객한테 1차, 2차 네, 1차를 거쳐서 2차를 거쳐서 통관 고유 번호를 받았다. 보류 해제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데 보통은 고객님이 통관 고유 번호를 주면은 바로 그 즉시 보류 해제를 하세요. 근데 여기에 왜 중간 사이에 변경 완료가 있냐면은 이 변경 완료는 배대지에서 수정을 했다. 무엇으로? 이 고객이 알려준 통관 고유 부호로 수정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보류 해제는 보류 해제까지 했다는 뜻인데 이걸 저는 한 번에 하는데 제 직원은 한 번에 안 하고 일단 변경부터 해놓고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3개가 있는 것 뿐이지 그냥 한 번에 보류 해제하는 것으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운송장 번호. 요거는 제가 지금 자동으로 여기에 입력이 되게끔 해놨어요. 자동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제 요 송장 번호는 언제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신청서를 배대지에 신청했을 때 그때 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저는 각각의 배대지에서 만약에 신청서를 썼을 때 그 양식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배대지라고 하면은 그 배대지 양식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앞으로 끌어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vlookup이라는 여러분 함수가 있어요. 자,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면요, 이것과 일치하는 자 여기 이 이름과 일치하는 어떤 똑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뒤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 뒤에 데이터, 여기에 있는 데이터, 앞에 있는 데이터는 못 가져와요. 저는 그래서 요 필요한 데이터는 앞에 있기 때문에 요 데이터를 요 뒤로 끌어온 겁니다. 이렇게 요 뒤로 보시면은 요게 이름이 지금 있잖아요. 자, 요 이름이 없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요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이 송장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안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양식을 자동화로
맞는 겁니다. 근데 전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어쩌면 복잡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직원들에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알려줄 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요거 알려줄게. 이게 너네 업무 시간을 내가 10분의 1로 줄이는 방법을 내가 개발해냈어. 그런데 근데 맞다. 너 이거 또 배워야 되지. 또 공부해야 되네. 너 싫지 너네.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꾸로 좋은 거를 오히려 내가 너네를 위해서 내가 안 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재미있게 농담을 치면 직원들이 대표님 제발 알려주세요라고 거꾸로 매달립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 너네 오랫동안 하나하나 눈 코 빠지게 업무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런 거 복잡하니까 싫잖아. 이렇게 일부러 놀리면서 알려주시면은 빠르게 이 직원들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근데 요거를 그대로 냅두면 어떻게 돼요? 다음 날에도 또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다음 날에 주문이 또 들어오면요. 여기에 데이터가 싹 갈릴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싹 갈리면 어떻게 자, 만약에 여기에 손오공, 손오반, 손오천, 트랭크스 다시 치치, 부르마, 네, 부천도사, 네, 이렇게 싹 갈리면 어떻게 돼요? 싹 갈리면은 앞 데이터가 싹 날라가겠죠. 네, 2월달. 자, 이렇게 여러분 다 데이터 날라가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데이터가 안 날라가게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이렇게 수식을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해 놓은 다음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C를 여러분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V를 누르시면요. 이 데이터가 글자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수식이었던 데이터가 이렇게 보시면 이 수식이었던 데이터가 이렇게 문자로 바뀝니다. 이렇게 냅두고 다음날 또 업무하실 때 그날 주문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입력과 미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송장 번호를 우리가 마켓에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샵메인에다가 전송을 하면 마켓에 입력이 여러분 자동으로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Alt 탭을 통해서 샵메인에다가 컨트롤로 방향키 입력으로 컨트롤 V를 누르고 다시 또 Alt 탭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씩 왼쪽 컨트롤 C Alt 탭 그리고 아래 버튼 누르고 컨트롤 V 누르고 Alt 탭 와가지고 다시 또 여기서 우클릭 입력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Alt 탭 입력 와가지고 입력 컨트롤 C 딱딱 한 이 속도? 네, 한 이런 속도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켓에 잘 입력을 했으면은 그때서야 이렇게 입력 데이터를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내가 일을 놓치지 않고 멍 때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 멍 때리고 시간 낭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업무를 이렇게 쭉쭉쭉 처리하다 보면 그냥 멍 때릴 시간 없이 모든 업무를 까먹지 않고 하나하나 다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기본 세팅 값은 배송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배송 완료가 있어요. 요거는 여기서의 배송 완료 앞에 어디죠? 네, 여기서의 배송 완료는 배대지에서 출고를 완료한 거, 통관 완료한 거에 대한 데이터이고요. 여기서의 배송 완료는 뭐냐면 마켓에서 배송 완료한 거예요. 마켓에서 정산이 되는 상태로 해당 주문건이 바뀐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송 완료 처리합니다. 이 작업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합니다. 아니면은 2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이 작업은. 두 번째,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물건이 경동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경동으로. 자,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이거 경동으로 바뀌었네. 경동으로 체크. 이것도 경동으로 체크. 자, 이것도 경동으로 체크. 그쵸?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아니죠? 경동으로 바뀌면 당연히 추가 비용이 나오겠죠? 그 비용을 여기다가 여러분 적어 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쵸? 그러면은 이 여러분 수익에 반영이 돼요. 이 금액을 여러분 적으면요. 여기에 이렇게. 그쵸? 수익 반영 여러분 다 되죠? 이렇게 다 적어 놓고 그리고 경동이 아닌 상태에서의 추가 요금은 뭐예요? 배대지에서 내가 검수 요청을 한다든지 작동 검수를 한다든지 추가 박스 포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추가 요금이 여러분 들겠죠?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경동 택배 번호가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경동 택배 번호 여러분 나오겠죠. 이렇게. 그쵸? 자, 경동 택배 번호를 다 일일장부에 적어 놓고 그런 다음에 마켓에 또 들어가서 이 주문건에 해당하는 주문건만 이 번호를 바꿔 넣어야 되겠죠. 왜?
지금은 여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뭐 CJ나 한진택배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근데 이 경동 번호로 바꿔 넣지 않으면 배송 완료 처리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배송 완료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정산을 못 받아요. 근데 이걸 왜 해줘야 되냐? 특히나 경동으로 바뀌었으면은 이 해당 주문권에 대한 판매 금액이 비쌀 거 아니에요. 막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 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가 이 작업을 놓치거나 안 해가지고 그걸 놓쳐버려. 그럼 정산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심지어 이 경동 택배 번호의 유지 기간, 보관 기간은요, 그러니까 조회 가능한 기간은요, 2개월에서 한 4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 기간 안에 요 처리를 여러분 못하면요, 마켓이랑 싸바싸바 CS를 하면서 또 한 건당 몇 시간이 걸려요.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런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작업을 꼭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동은 제때제때 꼭 이제 맞춰서 바꿔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마켓에 들어가서 실제로 잘 바꿨다, 송장 번호 변경을 잘 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마켓 입력 완료로 요거를 바꿔 놓는다. 이렇게. 자, 이해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는 이런 게 있어요. 수익이 10,000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마이너스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그리고 수익률이 30% 미만인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왜 체크해요?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가격을 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한 번이라도 판매가 일어난 상품은요, 저 650이 순위권에 있던 게 단번에 100등 안으로, 50등 안으로 1페이지에서 4페이지, 5페이지 안으로 물건이 이동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상품 점수가 확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때서 내가 제 값을 받을 수 있게끔 가격을 수정을 하면은 순위는 이러면 계속 지킬 거 아니에요. 그쵸? 첫 판매는 손해를 봐도 괜찮다, 너무 피해를 안 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팔아요. 일단은 그냥 팔고 나서 이거 좀 수익이 안 좋네? 그럼 그때서 바꾸는 게 더 낫습니다. 왜? 이미 한번 팔린 걸로 인해서 이 상품의 가치가, 어떤 점수가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상품을 제 값으로 바꾸면은 또 팔리겠죠. 당연히 점수가 좋아졌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너무 크게 수익률에 신경 쓰지 않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하지만 확실하게 관리를 하면서 나의 수익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이런 것들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업무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고치는 거예요. 계산 때려가지고 40% 수익률, 뭐 35% 수익률,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바꿔 놓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정 완료. 이렇게 바꿔 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삭제 필요 있죠. 삭제 필요. 네. 삭제 필요가 여러분 뭐냐면, 어떤 제품들은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내 배대지에 도착만 하면은 파손이 되는 물건, 도착만 하면은 구성품의 일부가 빠져 있는 그런 타업업 판매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판매자랑은 여러분 거래를 끊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물건 판매자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물건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타업업 판매자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뭐냐면 위탁 판매자이다. 결국에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사가 따로 있고 공급사는 하나고, 그 똑같은 물건을 판매자가 여러 명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타오바오도. 그럼 어차피 똑같은 공장, 이거는 공장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얘한테 사든 얘한테 사든 얘한테 사든 다 똑같은 퀄리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얘네들도 주문 들어온 거를 공장에다가 보내고 공장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퀄리티가 안 좋은 여러분 그냥 싹을 자르세요. 이거라도 매출이라고, 이거라도 지키려고 이걸 끝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히려 돈을 피해보는 거예요. 이걸 팔면서 수익이 조금 증가하다가도 반품률이 일단 50%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손해인 거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낭비. 사업가는 시간을 더 많이 쟁취해야 더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퀄리티 상품들은 무조건 그냥 싹을 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표시한다? 이렇게 삭제 필요로 표시를 해 놓으시고, 삭제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삭제 완료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1장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많은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이렇게 많은 업무를 확 줄이는 기능을 넣었는데 확인 작업을 또 하는 또 기능이 또 추가가 됐죠. 업무량이 확 줄었다가 다시 또 여러분 늘어났어요. 자, 그래도 원래의 업무량보다는
적죠. 그리고 업무가 확실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바뀌었죠. 자, 왜냐하면 해외 구매 대행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사업가 분들은 이런 세세한 거를 신경을 안 쓰다 보면요, 공중에 붕 떠서 정산이 되지 않는 금액이 정말 심하면 2천만 원까지도 여러분 가요. 1,000만 원을 넘어간다니까요. 그 1,000만 원, 2천만 원 아니죠, 그쵸? 차라리 최소한 300에서 500만 원도 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든 작업의 완료 상태를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게 또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공중에 붕 뜨거나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가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도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댓글에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고 요 장부, 요 일정부를 이제 쓰는 이 양식도 제가 구글 폼을 달아 놓을 테니까요, 그 구글 폼을 신청을 해 놓으시면은 요 양식을 가져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접속하셔가지고 쓰실 때 이거를 쓰시는 게 아니라 꼭 여기 파일에 가셔가지고 사본 만들기 버튼을 누르셔서 가져가세요. 네, 그래야지만 마음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수정하시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써 보시면서 채팅방에서 질문을 하시면은 전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어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네, 꼭 성공하시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